사실은 저만 광고인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는 광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을 오픈하시면 우리 병원의 키 컬러는 어떤 컬러가 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이너가 되고, 변호사님은 서면을 쓰시면서 어떻게 써야지 판사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카피라이터가 되고, 또 좋아하는 이성 상대가 있으면 오늘 이 친구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데이트를 하면 나를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획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광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강아지 사료조차 강아지에게 팔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팔죠. 우리는 아기의 이유식조차 아기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 파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광고는 사람을 향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광고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맡은 빅아이디어 연구소의 김종섭 소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광고가 핸드폰,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마트폰 밖의 세상에 광고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빅아이디어 연구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100마디 말보다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Wearing dresses. It's kind of We're like gonna a find that cosplay affair. out Yes. later on in the show. But first, we're gonna meet with creative director Kim Jong-sup, and this is his business card. How interesting, right? This looks like a hospital, maybe a logo in the right in the middle there, but this is his business card. If you open it, you see the man in question, Mr. Kim Jong-sup. He is the director of this idea, I guess, a research lab. That's right. It's a research lab for new ideas. He calls himself the brand doctor. He's actually 네, 처음에 광고 회사를 창업했었을 때 참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광고주를 수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명함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함 커버에 이렇게 넣어서 드렸는데, 밖에 보면 병원 로고 모양으로 이렇게 뚫어져 있죠. 그런데 명함을 꺼내면은 왠지 병원에서 온 것 같지만 당신의 브랜드를 고칩니다. 저희는 브랜드 닥터입니다. 라고 하는 느낌의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명함을 아이디어적으로 만드니까 한 번도 이제 저를 쫓아내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 장의 명함이, 저 한 장의 아이디어가 나중에 1억 원이 넘는, 거의 2억 원에 가까이가 되는 광고도 수주하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했었던 명함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광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점차 아실 건데요. 저와 함께 또 다른 광고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었을 때 미국에서 좀 선진화되어 있는 광고를 배워서 한국으로 가면 뭔가 먹고 살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도 못하는 학생이 미국 광고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봤었던 광고는 주로 이런 형식의 광고였습니다. 누가 봐도 병원 광고인지 알 수 있는 이런 광고였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 친구들이 이런 광고를 가지고 오면서 와, 종섭아, 이 광고 진짜 멋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뇌가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같이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광고일까요? 왜 도너츠를 둬서 멀리서 보면 담배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광고를 만들었을까? 이 광고의 카피에는 비만은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라고 하는 카피가 있습니다. 도넛은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죠? 살이 많이 찌는 칼로리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도넛을 담배 모양으로 둬서 비만한 것도 흡연하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광고였던 거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살 빼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 되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아이디어를 내서 힘들게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할까? 참 대단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광고의 세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또 이런 광고도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광고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아주머니가 계시고 아이를 안고 있죠. 항상 제가 디자이너 분들 혹은 시각 디자인과가 있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아주머니의 피부색과 아기의 피부색이
다르네요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adopt a child라고 해서 아이를 입양하시오 라고 하는 카피가 있죠.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제 가족이, 제 친척이, 제 가까운 사람이 입양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비로소 나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거 너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아니면 어떻게 키울래? 못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지금 아주머니가 저 아기를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그 그림자는 어떻게 보이죠?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본인이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그런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면 당신의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아이를 입양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였어요. 이쯤 되니까 제가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 광고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또 이런 광고도 접하게 됐었는데요. 키위가 있는데 씨가 바닥에 떨어져 있죠. 이것은 어떤 광고일까요? 키위가 있는데 씨가 없어요. 그래서 40, 50대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강연장에 가서 강의를 하면 이거는 씨 없는 수박 광고다. 이거는 비뇨기과 무종자증 광고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용감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광고입니다. 치실 광고입니다. 우리가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씩 웃어보면 대참사가 벌어져 있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씨앗이 끼어져 있고, 파인애플이 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실을 쓰면은 씨 없는 키위를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네. 한 번은 이제 뉴욕을 갔었는데 지나가고 있다가 이런 광고를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광고일까요? 어떤 상품을 팔고 싶었길래 광고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 광고가 재밌는 이유가 저 대상을 사람들이 그림은 하나인데 대상은 하나인데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저것을 보고 돼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저것을 보고 돼지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라고 생각하면 맞출 수가 없고 돼지고기라고 생각을 하면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광고 역시 치실 광고입니다. 이게 왜 치실 광고인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돼지가 끼어 있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가 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돼지고기가 끼어져 있으니 지금 치실로 먹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치실로 돼지고기를 떼내시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맨하탄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끼워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하던 와중에 그래도 여기서 버텨서 미국 광고를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좀 뇌가 말랑말랑해지고 계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 사실은 전부 다 합성일 겁니다. 트램블린이 있고 젖소가 트램블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합성이고 꾸며진 사진일 건데요. 이 광고 이미지는 어떤 광고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상품을 팔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광고는 10초 후에 사항을 보시면 사항을 생각하시면 정답을 알 수 있는데요. 젖소 안에 젖 안에 있는 우유가 방방 뛰면 The Real Milkshake라고 하는 카피가 있죠. 그래서 트램블린 위에서 젖소가 뛰면 젖 안에 있는 우유가 쉐이크가 돼서 우리는 진짜 밀크쉐이크를 팔 거예요 라고 하는 광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까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끝까지 미국에서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이유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밀크쉐이크 광고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이 표현의 기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고요. 오프라인 광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만 광고인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는 광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을 오픈하시면 우리 병원의 키 컬러는 어떤 컬러가 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이너가 되고, 변호사님은 서면을 쓰시면서 어떻게 써야지 판사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카피라이터가 되고, 또 좋아하는 이성 상대가 있으면 오늘 이 친구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데이트를 하면 나를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획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광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햇볕에 이렇게 많이 걸렸었던 유학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지만 저렇게 얼굴은 새까매졌지만 제가 미국에서 배웠었던 공부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쫓겨났었지만 그때 사실 우울증이 왔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문장들을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수집했었던 문장들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술잔을 비우면 비울수록 묘하게도 다시 이 잔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백수고 너무나 힘든 가정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비우고 있으니 나는 언젠가는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이렇게 문장을 수집하고 글을 썼었던 것들이 훗날에 광고 카피를 쓰는데 굉장히 큰 트레이닝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박진영 씨는 정말 그 자신의 루틴대로 수십 년을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발성 연습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밖에 외출하기 전에 들고 가는 것들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잠들기 전에 챙기는 것들까지도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루틴을 수십 년간 지켜온 결과 벌써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 하는 곡이 50곡이 넘어가게 된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신 거죠. 저 역시도 참 재능이 없어서 어떻게 광고 아이디어를 내는지 되게 힘들고 알고 싶었었는데요. 저도 박진영 씨를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제 재능이 없으니까 어떤 루틴을 만들면 그 루틴이 쌓이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 재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했었던 결과 이렇게 아이디어를 축적하니까 하루에 10가지의 문장을 아이디어를 쓰니까 일주일이 되니까 70개, 한 달이 되니까 300개의 아이디어가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게 한두 개만 되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나는 좀 재능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루틴으로 승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통하는 광고는 어떤 것이 다를지 제가 한 5개만 요약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광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투수가 공을 한 개를 정성 들여서 던져야지 포수가 잡아낼 수 있지만, 투수가 공을 2개라도 던지면 포수는 잡아낼 수가 없겠죠. 단 하나의 공도 잡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0개에서 5,000여 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을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광고는 사실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은 공 하나를 던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좋은 광고는 단순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안다입니다. 우리가 사실 광고를 만드는 일이, 오프라인 광고를 만드는 일은 연애 편지를 쓰는 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글을 쓰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까? 어떻게 쓰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강아지 사료조차 강아지에게 팔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팔죠. 우리는 아기의 이유식조차 아기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 파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광고는 사람을 향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선이 새롭습니다. 새롭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낯설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브랜드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도시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월요병이라는 말은 조금 진부하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월요일로부터 100마일이 떨어진 도시라고 표현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낯설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관점에서 말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틱톡에 어떤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광고를 하지 마세요. 틱톡을 하세요. 라고 하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틱톡 역시도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채널이지만 우리는 광고가 아니고 그냥 문화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 문장 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시려면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랑이 있다입니다. 네, 여기 가인지 캠퍼스의 슬로건도 모든 일을 이제 사랑 안에서 한다라고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요. 도미노 피자의 그런 광고 사례가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에 우리가 아스팔트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아스팔트를 메워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웬 피자 가게에서, 피자 브랜드에서 아스팔트에 구멍을 메워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차로 피자를 배달을 할 때 그 아스팔트에 구멍이 난 그 홀 때문에 덜컹하면서 그 피자 박스 안에 피자가 짜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언박싱을 했었을 때 되게 맛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도미노 피자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먹음직스러운 시각적인 그런 피자를 배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념으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메워주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캠페인은 정말 소비자들 중심으로 배려한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아이디어인 거죠. 좋은 광고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얼마나 우리의 뇌가 말랑말랑한지 한번 테스트도 하고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간략적인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2강, 3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고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단연컨대 광고는 컨셉이 그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컨셉을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컨셉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성을 이야기하라입니다. 네, 이 강의를 다 성인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한 컨셉을 들고 왔는데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성을 이야기하는 광고를 봤었을 때 본능적으로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들었었던 광고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가게가 풀 예약을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방에는 어떤 사람이 올까 생각을 해보니 거의 다 이제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인들이 공방에 가서 나무 반지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커플들을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송출하자. 그 다음에 커플들을 타겟으로 하니 뭔가 좀 성적인 이야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카피와 광고 컨셉을 어떻게 뽑았냐고 하면요. 이렇게 콘돔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콘돔이 나오지 않고 나무 반지가 나오는 이미지를 만들고 진짜 사랑한다면 끼워야 할 것은 콘돔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노출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특히 연인들의 이제 반응이 좀 터졌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이름을 태그를 해서 여기 광고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당일날 풀 예약을 다 채우고 일 매출 300만 원을 달성했었던 그런 광고의 사례였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SNS 상에서는 성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발기부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홍보물을 만들 때 이렇게 스위치를 착 올리면 몸에 불이 화끈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발기부전은 어디 이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었던 이제 이런 기억도 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얻는 스트레스 중에 85%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에 누가 보이시죠? 예, 김정은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김정은 눈 속에 누가 있죠? 네, 오바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은 광고일까요? 저는 이 광고에 어떠한 카피도 쓰지 않고 그냥 이대로 미국 국제 광고제에 냈었는데 미국에서 상을 주셨어요. 그때 동상인가 금상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이 광고는 이 광고입니다. 네, 두통약 광고이고 마찬가지로 오바마 눈 속에 김정은이 있죠. 이 광고는 네,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먹어다 이제 이런 광고인데요. 그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한참 빵빵 쏴대었을 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뉴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막 이렇게 김정은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다음 뉴스가 오바마가 참모진들과 함께 막 머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뉴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통약 광고를 만들 때 꼭 저 둘을 모델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시각적으로도 담을 수 있고 대구에 오시면 김광석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광석 거리를 어떻게 광고할까 하다가 도저히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저는 김광석보다 글을 잘 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김광석의 노래 가사를 이용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광석의 노래 가사를 입은 사람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라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그 다음 가사의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찾으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 찾고 저 사람이 또 다음 가사를 찾고 이렇게 하면 서로 소통이 되면서 문화상품권도 얻게 되고 서로 이제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끼리 김광석의 노래 가사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만 만나면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때 김광석 거리를 광고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광고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김광석 거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광고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광고와 놀게 하라입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다 피해 다니려고 하고 다 광고만 봐도 이제 스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광고와 놀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 요가 학원에 다니면 몸이 날씬해집니다. 혹은 유연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슬링키 하나를 던져줄 수도 있는 거죠. 슬링키 하나를 던져주면 이렇게 슬링키를 가지고 놀면서 와, 이거를 하면, 요가를 하면 몸이 날씬해지겠네, 유연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 머릿속을 세뇌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형식의 광고와 이렇게 패키징이 되었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포스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야 될까?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에서 저희가 집행했었던 광고인데요.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포스터에 안전벨트를 설치를 해두고 안전벨트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글이 보이시나요? 땡땡 산다라고 하는 글이 보이시죠? 안전벨트를 매니까 다쳤던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다쳤던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벨트 하면 산다라고 하는 카피가 나오면서 건강한 사람의 몸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벨트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옷이 찢어지고 다쳤고 벨트를 하니까 건강한 사람의 몸이 나오면서 벨트 하면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쭉 걸어가면서 다쳤다가 건강했다가 다쳤다가 건강했다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광고의 형태였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렇게 장난감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큐브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영토인데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착착착 돌아가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일본 영토인데 독도가 보이죠. 그래서 독도가 착착착 돌아가면서 독도가 없는 일본 지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형식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인식시켜주는 형식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경험하라입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광고의 사례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광고 중에 가장 많은 카테고리의 광고가 뭘까라고 하면 아마 금연 광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담배 하나를 딱 손에 쥐고 어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어른들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담배에는 독이 들어있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을 빌려주는 어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다가 아이가 쪽지를 주고 가는데요.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걱정하시네요. 그런데 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편지글을 담아서 어른에게 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어른의 표정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담배에 대한 독을 들어있다, 해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반전이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이런 반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웃기면 팔린다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웃기진 않지만 한번 보시면 이혼 변호사님 광고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이혼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다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자료 더 받아드립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혼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건데 왜 저렇게 머리 아프게 광고를 할까? 이혼하는 사람들을 그냥 한번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광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 부부 3,000쌍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전부 다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신이 이혼하는 이유는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쿨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좀 쿨하게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광고들. 그 다음에 현수막은 왜 항상 네모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현수막을 접어둘 수도 있고 오려둘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항상 네모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현수막을 접어두고 수요나 수학에 숨지마 라고 하는 저런 카피를 써뒀던 거죠. 그런데 오프라인 광고를 어떻게 바이럴하면 좋을까요? 이 학원 역시 바이럴하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이 학원을 지나가는 친구 중에 이수연, 박수연, 정수연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수연이한테 이 광고를 사진으로 찍어서 분명히 그 수연이한테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수연이한테 보내면서 야, 너 여기 왜 숨어 있어?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됐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병원 광고는 왜 항상 무뚝뚝해야 되고 왜 항상 진지해야 될까? 이렇게 MRI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시켜둔 모습을 보여줘도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제가 만들었던 광고를 보시면 다 무에서유를 창조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후배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법칙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만의 스토리를 끄집어내서 한번 광고를 해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었을 때 그 백수 생활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나 사이에 있는 탯줄은 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탯줄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 드신 노모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미국에서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굉장히 뚱뚱하게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배불뚝이 아들이 있죠. 그래서 탯줄을 떼어내세요 라고 해서 탯줄을 떼어내면
당장 당신 자신만의 삶을 사시오. 이 사이트에서 구직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런 광고 메시지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제 자신의 이야기고 어떠한 가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셨던 그런 광고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오프라인 광고에서 이제 컨셉을 좀 잘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프라인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컨셉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광고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광고 아이디어 뽑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컨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는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살짝 바꾸기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태극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태극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극기가 뭔가 허전하죠. 태극기에 곤곤가미 중에 지금 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장기인데 이게 또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것도 일장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일장기인데 곤이 있습니다. 근데 곤곤가미 중에 곤이 의미하는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독도가 없으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에 독도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카피를 써서 이렇게 독도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했었던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에 있는 그냥 곤 하나만 떼서 일장기에 붙여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대로 이렇게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광고 캠페인을 3.1절 날 펼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곤이 떼어져서 일장기에 있는데 그때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왜 자네 저렇게 김 한 장을 일장기에 붙여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광고 아이디어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장난치듯이 놀이하듯이 하는 것들이 아이디어고 그런 기발함이고 그런 창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에서유를 만들지 않았죠. 네, 이것이 한 캠페인을 하고 6년 만에 어떤 신문사에서 이렇게 광고 캠페인을 했었던 이 이미지를 전면 광고로 이렇게 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페이스북에서 이 광고가 또 회자되고 공유가 274회 정도가 벌어졌네요. 좋아요는 10,000명 정도가 이제 일어났고요. 6년 만에 빛을 봤었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모든 광고가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는데 오프라인 광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프라인 광고 역시도 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짤이 되면 온라인 광고에 그 이상이 가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 독도 광고 캠페인으로 좀 알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소비자보다 똑똑한 브랜드는 없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한 번은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치과 의사는 드라마 속에서 나쁜 사람으로 나오냐? 왜 사랑과 전쟁에서 바람 피는 사람은 전부 다 치과 의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치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치과 광고에 대해서 떠올려보면 이런 광고들이 떠오르죠. 임플란트 얼마, 치아 교정 얼마라고 얘기해서 이제 모객 행위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더 싸니까 우리 치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자. 진짜 환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칫솔이 치과다라고 하는 저런 카피를 써서 가장 가까운 치과는 당신 집 욕실에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줘서 치과에 와서 돈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칫솔이 치과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충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치를 잘하면 치아가 빛나고 그럼 인상도 좋아지고 지금 자세히 보면 그 빛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칫솔이죠. 칫솔에서 빛이 쫙 하고 나와서 치아가 밝으면 얼굴도 밝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광고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양치에 대해서 칫솔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치실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치실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가 썩어서 또 치과에 와서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폐 속에 있는 위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폐 속에 있는 신사임당을 딱 보니까 신사임당의 치아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입을 근엄하게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치아를 합성을 했습니다. 근데 신사임당이 치아가 보이니까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신사임당의 치아를 못 봤을 것이고 그 누구도 신사임당의 치실질을 하는 모습은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쓸래? 치실 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치실 안 쓰면 또 치과 가서 돈 써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치과로 오셔서 돈 쓰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진짜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면 치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교훈을 담았었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저 사람을 도우라입니다. 제가 이런 관공서나 지자체의 광고를 맡았을 때 굉장히 좀 두려운 이유가 조금만 광고를 잘못 만들어도 악플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광고를 이상하게 해도 내 세금이 저따위에 쓰이다니, 이제 저딴 광고에 쓰이다니 이런 악플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인데요. 저기 거리가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학생들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거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기를 사람들이 밤에도 지나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어두운 밤에 경찰 이미지 하나만 있어도 범죄율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불빛 하나만 있어도 범죄율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경찰이 불빛을 들고 있으면 범죄율은 더 떨어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후레쉬를 들고 있으라고 저렇게 제가 조형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이제 가방을 싸서 제주공항으로 가려고 이제 대구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아가씨가 저 거리를 싹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를 만드는 데는 3개월이 걸리지만 이것을 보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와, 마치 우리가 좀 생명을 살린 듯한 우리가 의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고생이 정말 날아가는 그런 보람을 느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광고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고 한 번은 또 보이스피싱 광고를 맡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장 사람들이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ATM기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ATM기 앞에 저렇게 천장에다가 5만 원권을 매달아 두면 한 번 더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농협에 저렇게 광고를 설치했었는데요. 네이트에서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의 광고로 이렇게 이슈화가 되기도 하고 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 광고를 설치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경찰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랑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랑을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셉테드 디자인 형태로 하면
실제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도 하고 저런 광고를 통해서 범죄 효과를 좀 줄여주기도 하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형식의 광고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형태도 이제 가능하겠죠. 매일같이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추락사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일하시고 내려와서 몸에 나쁜 것을 쌍으로 하시더라고요. 담배 피고 믹스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믹스커피 마시고. 그래서 담배에는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으니 그런 커피 자판기에 종이컵에다가 저런 광고를 심어두면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코피 나는 코, 피 묻은 코, 반창코 붙인 코, 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렇게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커피를 마셨을 때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은 누가 재수없게 이런 광고를 여기 만들어놨어 라고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되게 웃으시면서 이거 재밌다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수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광고를 설치하면 더 좋은 광고를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급하게 주입시킨 광고에 우리의 뇌는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에서 돈가스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수지접합으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수지접합 전문 병원이 이제 관절 전문 병원으로까지 승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을 고치는 병원으로 아주 유명한데 무릎 관절까지 고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지접합 전문 병원이 관절 전문 병원으로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손가락을 고치는 병원은 너무 유명해서 관절 전문 병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손가락을 써서 수어로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것은 W병원 광고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전광판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광고에서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여행객들이 많죠. 여행객들이 많다라는 말은 어떤 게 많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여행객이 많으면은 렌트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차를 렌트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소보다 더 밟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더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었을 때 얼마나 그 10초 전, 20초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내가 과속을 하지 않고 정속을 하고 있으면 광고판 속에 할아버지가 웃고 계시다가 과속을 하게 되면 왁 찡그리다가 그 속도를 읽어서 광고판이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인터랙티브하게. 그래도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으악 하다가 그래도 가속을 하면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판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산 문제로 참 탄생을 하지 못했었던 안타까운 광고인데요. 결국 이제 그냥 보는 광고가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광고의 형태를 살리는 그런 광고의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 광고는 5천만 원 있으면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광고주분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투자해 주시면 제가 이 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허리를 고치는 이렇게 정형관절 분야의 병원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소장님,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스포츠 스타도 등장시켜서 광고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연예인들이 저 병원의 의술에 대해서 개런티 해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병원을 가장 잘 고치는 거를 저 병원이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허리를 고치신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받았던 감사 편지를 다 모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편지를 다 찾아보던 와중에 어떤 한글을 갓 배우신 할아버지가 쓰신 그 편지글을 보고 갑자기 너무 마음이 울컥했었어요. 그 편지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허리를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삐뚤빼뚤하게 저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듯한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병원이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 있고 이 병원의 원장님이 어디 의대 출신이고 이렇게 학력이 나왔어야 됐고 이 병원이 어떤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광고에서 보여주는 게 그때 당시에 병원 광고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트렌드를 다 무시해버리고 진심 어린 문장 하나만 저렇게 뒀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해에 이 병원의 매출이 굉장히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6번째는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으면 접어보기도 하고 오려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십시오. 한번 볼까요? 왜 학생들은 수강료를 내면서 저렇게 토익을 공부하려고 할까? 왜 어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 결국에는 성적 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50점이 되는 저런 성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650점 맞으려고 학원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성적표를 접어보면 550점이 이제 950점으로 보이고 YBM은 앞자리를 바꿉니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사실은 제 꿈 중에 하나가 YBM 어학원의 1타 강사가 되는 토익 강사가 되는 그런 꿈이 있었던 적도 있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YBM 어학원에서 연락이 왔었던 거죠.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최고의 광고를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부담감 때문에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고 힘드니까 막 550점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써두고 막 오려보고 접어보고 막 구겨보니까 이게 550점이 950점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YBM 어학원에 이렇게 현수막 형태로 광고가 실리기도 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로 실리기도 하고 했었던 그때 당시 서울에 살았던 제 지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었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게재가 됐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는 컨텐츠가 좋으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오프라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달라지는 이미지를 보여줘라 인데요. 낮에는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낮에는 그냥 아프리카 아이들 얼굴이 그냥 스티커로 붙여져 있죠. 근데 메시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광고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하다가 밤이 되면 여름철에 벌레와 파리와 모기들이 이렇게 막 가로수등에 꼬이는 거죠. 그리고 Donate Mosquito Net이라고 하는 모기장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는 카피를 그 가로수등에 거꾸로 저렇게 써놓으니까 반사가 되면 모기장을 기부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글이 탁 노출이 되면서 낮에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광고야? 라고 하다가 밤이 되면 그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 이런 형태의 광고였던 거죠. 이런 형태의 광고는 낮과 밤의 형태가 다른 광고는 브랜드 스토리가 입혀지고 그 광고의 스토리가 입혀지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8번째는 카피를 쓰고 그것을 시각화하라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PTN 건강의 기자입니다. 속보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입소문만으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건강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입소문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기자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입소문 내고 계신 건가요? 네. 요즘
임산부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건강식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입소문을 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나요? 네, 정말 획기적인 방식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커플의 표정을 보니까 벌써 건강해진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분들의 100세를 기원하며 보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TN 건강이었습니다. 할멈은 여전히 이뻐. 응? 오랜만에 우리 이거나 같이 먹어볼까? 아이고 또 입소문 내려고. 오랜만에 맞춰보는 거지 뭐. 어? 참 주책이야. 이리 와봐. 진짜 입소문이 납니다. 뿌띠 앤드. 네, 이것은 영양제 광고인데요. 입소문을 내어달라, 입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컨셉의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커다란 오메가3를 남편이 입에 물고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입소문을 내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입으로 내는 소문이니까 입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의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피를 써보고 그것을 시각화를 하면 굉장히 광고 메시지를 어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잘 뽑아낼 수 있고 발견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강의를 줄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광고의 카피를 잘 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광고에 있어서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데요. 온라인에서 쓰는 광고 카피와 오프라인에서 쓰는 광고 카피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광고 카피는 그 스케치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에 쓰이는 광고나 오프라인에 쓰는 광고도 그 카피는 변함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고 카피를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은 형용사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카피를 쓸 때는 형용사는 최대한 피하시고 숫자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 한 장으로 매출을 올리기라는 말은 모호하죠. 명함 한 장으로 한 달에 120만 원 더 벌기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모호하지만 소상공인 매출 3.5배 올리는 방법, 머릿결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모호하지만 어제보다 머릿결이 2배 더 좋아지는 샴푸라고 쓰면 사람들한테 예상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빅아이디어 연구소는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호하지만 빅아이디어 연구소는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로 매출 10억 원을 만들어내는 광고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회사는 직원이 이 정도 될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카피를 쓰실 때는 숫자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네, 두 번째는 쉬운 글이 매출을 역전시킨다입니다. 우리가 카피를 쓸 때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카피를 써야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늘 기발한 카피가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요 LG는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사실은 기발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줬었고 빨래의 끝이라고 하는 이런 카피도 사람들한테 기발하진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카피인 거죠.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저한테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열심히 광고를 해도 이 광고 우리들 병원에서 했네 라고 착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들 병원은 유명한데 우리 병원은 인지도가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쑤시고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우리 병원이라는 말을
좀 그 대구 특색에 맞게 사투리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왜 오프라인 광고가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광고 문구는 택시 100대를 돌린 게 전부였지만 20만 명이 있는 또 100만 명이 있는 카페에서 이런 광고 형태로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사람만 이해 가능한 광고라고 해서 컨텐츠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댓글에 무슨 말인지 좀 거시기 한디요 전라도라 그런지 모르겠네 이제 이런 댓글에 경상도 분이 욱신하다 뻐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광고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가 컨텐츠가 좋으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오히려 더 온라인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사람들이 광고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퍼가고 바이럴을 해주는 광고의 형태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 광고가 위키트리라고 하는 매체에도 실려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절대 모를 겁니다. 라고 하는 기사화로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광고의 이제 바이럴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트위터에서 이 광고가 리트윗이 3,000회 정도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 번째는 팔리는 카피는 간결하다입니다. 우리가 SNS를 볼 때 어떻게 보죠? 되게 엄지손가락을 분주하게 움직이죠. 근데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멈출까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구가 나오거나 임팩트 있는 이미지가 나왔었을 때 그 손가락을 이제 멈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갈식으로 쓰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모든 카피는 두 갈식으로 써야 됩니다. 저희 가구는 이렇게 해서 싼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사람들에게 관심이 멀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쌉니다. 우리가 제일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쭉쭉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괄식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항상 두 갈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타겟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카피를 쓸 때 그냥 누구나 좋아할 법한 레스토랑이라고 쓰는 것보다 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법한 레스토랑.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는 사람한테 뒤에서 당신이라고 소리 부르면 왠지 앞에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서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목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라고 하면 꼭 알아야 할 트리트먼트라고 쓰시고 누구나 알면 좋을 세무 법칙이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 꼭 알아야 할 세무 법칙.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면 좋을 법한 레시피가 아니라 레스토랑 셰프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레시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미용사라면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레스토랑 셰프라고 하면 이 컨텐츠는 저장을 해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사진을 찍어 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카피를 쓰실 때는 누구에게 쓰는 글인지 타겟을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다섯 번째는 베네핏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광고를 보고 내가 액션을 일으키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절세 기술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해도 60일 후에 안경을 벗습니다. 혹은 5분만 투자해도 자동차 연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법칙 5, 혜택을 사용하라와 첫 번째 법칙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숫자를 이용하라 였는데요. 그것을 한번 믹스해 볼까요? 절세 기술 이것만 알아도 1년에 136만 원을 절약합니다. 이렇게 믹스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 해도 60일 후에 시력이 1.0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활용해 보는 거죠. 5분만 투자해도 이번 주말에 해야 될 주유를 2주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고 숫자를 얘기했었을 때 예상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혜택을 말씀하시되 숫자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품 대신 컨셉에 집중하라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치약 브랜드 중에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브랜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 치약 브랜드가 30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약 브랜드는 2080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대의 치아가 80대까지라고 하는 그 강력한 슬로건, 그 강력한 브랜드 네임이 머릿속에 스티커처럼 붙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2080이 300개가 되는 치약 브랜드 중에서 과연 기능으로서는 몇 등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치약을 쓰면 20대의 치아가 80대까지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중요한 거지, 실질적인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2080은 기능을 판 것이 아니라 그 컨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피를 쓰실 때는 기능 대신에 컨셉에 대해서 집중을 하십시오. 7번째는 그래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일본의 어떤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공인중개사를 오픈하시려고 아파트 상가를 알아봤었는데 그 모든 상가의 공인중개사가 이미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34평형에 몇 억, 몇 평에 몇 억, 몇 평에 몇 억, 이렇게 다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장님조차 그렇게 광고를 하면 전혀 차별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광고를 하셨냐면 장미꽃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꽃을 사십시오. 이 꽃을 사시면 집은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냈었던 거예요. 물론 함정은 장미꽃이 9억인 게 함정입니다. 그렇지만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상가의 그 많은 공인중개사 중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차별화 전략에서 성공했었던 거죠. 왠지 저 소장님은 감성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을 중개해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줬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카피에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8번째는 제가 광고 카피를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제가 관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연필을 쥐었을 때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광고 카피를 잘 쓰더라고요. 우리가 임산부가 되면 우리가 몸에 나쁜 술이나 담배는 멀리 하죠. 컨디션을 좋게 하려고 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평상시에 임산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번째는 문법에 어긋나는 카피를 쓰시오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애플은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시오라고 하는 말을 think differently 라고 해서 부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써서 좀 문법에 약간 어긋나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문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시오라고 하는 그 문법도 애플은 다르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시에서 대구는 전기차가 많으니까 공기가 맑은 도시라고 광고해 주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광고판에 구멍을 뻥 뚫어두고 저렇게 뒤에 녹색을 깔아뒀었던, 잔디를 깔아뒀었던 저렇게 광고를 해봤는데요. 사실 색깔을 숨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녹색을 숨쉬다. 그런데 저거는 누가 봐도 그냥 되게 좋은 공기를 숨쉰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광고로 쓰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벌써 광고는 팔려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뻥 뚫리는, 근데 사실은 문법에는 어긋날 수 있는 색깔을 숨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광고 카피를 잘 쓰기 위해서는 힙합 가수의 음악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P타입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는데요. 블루문 특급이라고 하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박한 네온 사인 아래 웅크린 밤을 담아낸 노래라고 이렇게 라임을 맞췄는데요. 부동산 1조건을 다루는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 1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딩 앞에 또 다른 빌딩을 지어서 빛을 못 보게 하는 그런 1조건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은, 모든 빌딩은 빛이 있으니까 이게 부채가 있는 집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집으로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라임을 통해서 만들었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라고 하는 이게 아주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곳이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코카콜라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되게 물처럼 마시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살이 되게 좀 비만해서 일상생활이 좀 힘든 친구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봤었을 때, 와, 저 친구는 살이 사라져야지 삶이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사라진다, 삶이 사라진다라고 라임을 맞추어서 광고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병원은 사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니는 곳이고 어린 친구들도 가는 곳이 병원이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관절이 간절할 때라고 아주 쉬운 언어를 써야지 된다라고 해서 저렇게 접근했었던 형태의 광고였습니다. 저는 광고 카피를 쓸 때 그 공감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감의 요소보다 어떤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써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께서 이부망천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혼하면 부처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인천과 부천의 아이들이 좀 상처를 받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저에게 광고가 의뢰가 들어왔었을 때 줄임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으니 저도 줄임말로 그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멀리서 보면 인천이라는 말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인제천국 인천이라는 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줄임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으니 줄임말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광고 카피를 했으니까 누군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종섭아, 어떻게 인천의 아이들이 인제야? 인제는 강남의 아이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능 성적이 기준이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인제천국 인천이란 말을 계속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유통하면 와, 진짜 내가 인재인가 보다. 내가 인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공감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옛 어른들이 말을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고 말이 씨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용하고자 했었던 카피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의 형태들이 인천시 교육청에 이렇게 블라인드 형태로 또 들어가기도 했었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팔리는 글을 담는 그릇은 따로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글을 담는 그릇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눈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눈 수술을 받은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잘 보이시죠?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잘 보이시죠? 라고 쓰면 좀 식상하니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또렷하게 보여주는 이런 광고의 형태의 그릇에 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을까. 근데 이 말도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깨끗하게 보이는 형태로 담아봤던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지하철역에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갔었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13번째 법칙은 대명사를 만들어라입니다. 네, 한 번은 병원에서 갱년기 하면 이홍주라고 하는 의사가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메시지는 갱년기라고 하면 이홍주 여성을 찾으세요 이고 아이디어는 갱년기 대신에 이홍주라는 단어를 쓴다 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엄마 요즘 갱년기예요 라는 문장에서 갱년기를 빼버리고 엄마 요즘 이홍주예요? 갱년기는 여기. 그래, 엄마 요즘 갱년기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갱년기를 빼버리고 그래, 엄마 요즘 이홍주다.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했었을 때 갱년기 이꼴 이홍주, 이홍주 이꼴 갱년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전략을 가지고 왔었던 거죠. 14번째는 감성을 터치하라입니다. 어떻게 감성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처음 보는 남에게 어떻게 내 눈을 맡깁니까? 이렇게 화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안과는 좀 무섭고
눈을 치료하는 곳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눈, 신에게서 받은 눈은 고장 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눈을 받으러 오라 라고 하는 카피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첫눈 오는 날 보자라고 하는, 첫눈 오는 날은 좀 식상하니까 두 번째 눈 오는 날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눈은 고장 났으니까 우리 안과에서 두 번째 눈을 선물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카피를 좀 감성적으로 담아 봤었던 거죠. 네, 마지막 법칙은 해석의 몫을 소비자에게 맡겨라입니다. 광고 카피에 있어서 궁극의 기술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한 번에 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피부과에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그 피부과의 원장님이 되게 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초짜 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의사들이 흰머리도 지긋하고 해야지 잘 고치지 않아?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피부과는 안티에이징에 대한 병원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둘 다 충족시키는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대구를 주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카피를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름 잡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한 시대를 주름 잡았다라고 하면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실제 주름을 의미하는 거죠. 주름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쓰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외벽에 오프라인 광고 형식으로 설치가 됐었던 그런 형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카피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쉼없이 이렇게 달려왔었는데요. 아마 온라인 광고 카피나 오프라인 광고 카피나 이런 컨셉들을 통해서 이런 법칙에 기반을 해서 쓰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광고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오프라인 광고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단점을 많이 고치려고 하시죠. 근데 단점을 고치지 마십시오. 단점을 더 부각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포항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횟집이 다 막 문 닫아야 되고 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저렇게 이제 회를 만들어서 더 팔았던 거죠. 더 팔아서 단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단점을 더 부각시킨 사례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하고,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일본에 보면 프레시니스 버거라고 하는 그런 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절대 햄버거 집에서 만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입에 햄버거는 막 묻기 때문에 그것이 좀 소개팅에서는 신뢰가 될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햄버거 집에서는 만나지 않지만 이 브랜드는 햄버거 패키지를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햄버거 가게를 창업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패키지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는 제 친구가 제 앞에서 저런 햄버거를 먹고 있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들어서 그 친구를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릴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당신의 햄버거 가게를 바이럴 해주겠죠.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만 하나를 잘 얻어도 이것은 오프라인의 광고가 온라인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 가면 이런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샌드위치 가게가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6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샌드위치 가게가 6층에 있으니까 망했겠구나. 근데 여기는 관광지 명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에 낙하산을 달아서 1층으로 떨어뜨려 준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샌드위치 가게의 프레임은 맛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샌드위치를 받아서 먹어봤다라고 하는 경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층에 들어갈 임차할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는 6층에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싸게 팔고 그냥 버티자. 이런 전략이 아니라
6층에 있는 단점을 더 극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봤었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은 광고 예산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닭집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광고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좀 귀엽게 광고를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모든 닭집 광고가 우리 치킨 맛있다, 우리 닭이 맛있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닭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광고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나 먼저 탕에 들어가서 기다릴게. 이제 굽지도 않아도 되고 튀기지도 마라. 이제 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담아봤던 거죠. 저게 이제 이마트의 카트 광고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이 광고를 좀 재밌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렇게 소소한 광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에서유를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죠.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광고를 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외국에는 이삭 줍는 여인이 있구나. 한국에는 박스 줍는 여인이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 시절에 만들었었던 광고였는데요. 실제로 저희 집 앞에 박스 줍는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광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너무나 앞섰던 나머지 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 할머니 집에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되게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우시면 얼마나 버세요? 할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화를 내셨던 이유는 제가 그때 백수고 공익 광고만 만들었던 때여서 저를 할머니의 경쟁 상대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박스 줍는 사람이 아니고 할머니 같은 분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정도 가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스를 오려서 박스 줍는 할머니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동성로에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길거리 퍼포먼스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오늘 100원만 기부해도 이 할머니는 이 박스를 줍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했었던 광고였습니다. 네, 후에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 광고 매체를 만들어서 할머니에게 실제로 광고 매체의 비용을 주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때 예원 이태임 씨가 그때 어디서 너 선배한테 반말이니? 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너 어디서 치킨 반마리 주문하니? 치킨은 한 마리지. 이렇게 패러디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고를 찍는데 50만 원 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가져가야 될 전략이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회의 시대 이슈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해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이슈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패러디만 해도 굉장히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은 한강에서 질소 과자를 엮어서 배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했었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강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했었을 때 그 반대편에는 CNN 기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취재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돈으로서 만약에 CNN 기자를 부른다고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취재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언론에서 기자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던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이 가져가야 될 광고 홍보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만지고 싶은 광고를 만들어라 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광고지만 제가 대학생 때 했었던 광고를 좀 보여주자면요. 정말 허접하죠. 완전 아마추어 티가 많이 나는 광고인데 친구가 대학교 앞에 이런 영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광고를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한국인은 혀가 굳어서 버터 발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혓바닥에 총알을 붙여놨었는데 이 총알을 떼내면은 그것이 이제 할인 쿠폰이 되는 이제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에 만들었었던 광고였는데 총알의 뒷면을 보면 교재 이용권도 있고 무료 첨광권도 있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름 인터랙티브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소비자에게 1초를 허락받아라인데요. 저의 사례입니다. 항상 문전박대만 당하다 보니까 명함을 건네는 그 1초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저희 명함을 병원처럼 이렇게 커버에 넣어두고 커버에서 꺼내면은 브랜드를 고칩니다. 우리는 브랜드 닥터입니다. 라고 하는 저런 컨셉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아리랑 TV 같은 데서 나오셔서 이렇게 취재도 해가셨고 되게 저희 회사가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됐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건방져졌죠. 이제 미팅을 가면 그 광고 만드신 분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예 명함에 썼습니다. 네, 그 광고 만든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후에 이런 미팅을 하게 됐었을 때도 아이스 브레이킹 사례로 굉장히 좀 대화가 좋게 흘러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역으로 보여줘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레깅스 만드는 광고주가 우리는 모델보다 옷을 강조해 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실제로 모델을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옷을 강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기다, 뭐 재밌다 이렇게 말씀도 하기도 하시고 좋은 네이밍은 이미 좋은 광고입니다. 대구시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길래 네이밍을 대빵으로 지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빵, 대빵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좋은 네이밍은 이미 좋은 광고가 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베네핏을 부각시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성들이 산부인과 가는 것을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집으로 배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저런 키트를 집으로 배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으로 산부인과를 배달한다 이렇게 역으로 베네핏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홉 번째는 내게 꼭 맞는 광고 회사를 찾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광고 회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게 맞는? 첫 번째는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시고 기본을 확인하십시오. 명함을 주고받는 예절이라든지 전화를 주고받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매너를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시고 직원들이 즐거운 회사인지 그리고 이 광고 회사의 철학은 무엇인지 혹은 그렇게 해서 이 광고 회사의 계약서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계약을 요청을 했었을 때 계약서의 문구를 보면 그 회사의 어떤 리더가 가진 철학이나 리더가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 계약서에는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너무 바쁜 회사라고 하면 당신의 브랜드를 맡아주기 좀 힘들겠죠. 열 번째는 광고 회사에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글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이 정도 되는 예산을 광고비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지 말고 작업의 타임 테이블을 요구하십시오. 네 번째는 의뢰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믿고 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이 아닌 파트너의 인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형태로 파트너십의 형태로 길을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11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광고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피트니스 광고는 교회 광고 옆에 하면 좋을 수가 있겠죠. 천국 문은 좁으니까. 그래서 살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하면은 센스가 없지만 저렇게 교회 광고 옆에다가 해두면은 사람들이 이 문구 재미있다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 매체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고 회사를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었던 노하우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번창시키고 비즈니스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스마트폰에서 PC에서 뵙지만 언젠가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뵐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적을수록 사실은 매체보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게 더 바른 방법입니다. 그때는 사실 예산이 적으면은 여러 매체에 뿌리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는 매체 비용을 세이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광고를 짤이나 밈으로 이렇게 다시 재창조해서 재청작해서 퍼뜨려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체를 노출시켜서 우리 광고를 인지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거나 뭐 아주 기발하거나 아주 좀 웃긴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 광고를 좀 퍼갈 수 있고 바이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온라인 광고와 대비된 좀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광고는 뭐 클릭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죠. 그렇지만 오프라인 광고는 사실 그것을 정량화된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마인드쉐어라고 해서 마음 점유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핸드폰 브랜드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34%가 어떤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그것은 마인드쉐어가 3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정량화할 수 없고 수치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의 가치가 사실 평가절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옥외 전광판이나 뭐 이런 기업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계속 그 브랜드 명을 노출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마인드쉐어가 무시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축해 가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광고는 그 브랜드 속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철학을 갖추고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철학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밀이 없고 워낙 정보가 투명화된 시대이다 보기 때문에 뭐 LG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보면 정말 착한 마케팅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더 우리가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철학이나 기업 이념을 잘 갖추어 간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 광고판에 걸리는 그 광고에서는 소비자들이 요즘에 너무나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그 파트너십에 있어서 그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그 광고 회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시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기본이거든요. 뭐 전화를 했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을 때, 명함을 주고받을 때, 모든 그 비즈니스 매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는 회사인지, 사실은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떤 달콤한 영업적인 말보다도 그 회사가 만들어 왔었던 결과물들을 보시면, 이 회사와 일하고 싶다, 아니면 일하기 싫다가 좀 명확하게 구분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광고를 잘 하는 방법을 알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브랜드가 정말 좋은 브랜드인가, 가능성이 있는, 비전이 있는 브랜드인가, 그것을 먼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먼저 탄탄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좋은 광고는 좀 알아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광고를 만들기 전에 좋은 브랜드를 먼저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광고를 할 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좋은 파트너십의 관계로 갑과 을이 아닌
파트너십의 관계로 일을 하다 보면 광고 회사에서도 그 브랜드를 좋다고 느끼는 만큼 더 광고판에 그 브랜드를 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나 외적으로 또 탄탄한 브랜드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